철학자 소크라테스. 1. 소크라테스 시대 상황.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92년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하고 수도인 아테네가 서서히 세력을 펼쳐나가던 시기에 태어났다. 2. 소크라테스 외모. 소크라테스의 외모는 크고 둥근 얼굴에 벗어진 이마, 툭 붉어진 눈, 뭉툭한 코, 두툼한 입술, 땅딸막한 키, 튀어나온 배, 오리처럼 뒤뚱거리는 걸음걸이 등 추남에 가까웠다. 3. 소크라테스 가족 배경. 아버지는 아테네의 여러 석조 건물 건축 계획에 참여한 중견 조각가였다. 어머니는 산파였다. 귀족 출신은 아니었지만 부모가 맞벌이를 한 것을 보면 적어도 어린 시절에는 그리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소크라테스는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지 않았다. 결혼하고 나서도 가족을 돌보지 않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했다. 무보수로 제자들을 가르쳤고 기껏해야 저녁 한 끼로 만족했다. 특별한 수입도 없으면서 돈을 받지 않고 가르친 것이다. 4. 소크라테스 재정관. 소크라테스는 돈에 초연한 태도를 보인 가난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알려진 것보다 가난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몇 차례 굵직한 전투에도 참가했다. 당시 아테네 군대에서는 시민 병사들 스스로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말을 사서 기마병으로 참전하고 중산층은 갑옷과 투구를 사중장갑 보병으로 참전했으며 아무것도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돌팔매질하는 병사로 나갔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주로 중장갑 보병으로 전투에 참가했다. 평소 맨발에 형편없이 초라한 옷차림으로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복장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욕심 없는 생활을 추구했기 때문이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물질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라고 가르친 것도 그의 신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5. 소크라테스 결혼. 소크라테스는 50살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다. 크산티페는 무려 30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소크라테스와 결혼했다.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 것은 고대 그리스의 결혼 관습 때문이었다. 아테네에서 결혼은 오직 중매로 이루어졌는데 여자 나이 15살이 되면 부모가 선택한 남자와 반드시 결혼해야 했다. 여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었고 이혼할 권리도 오직 남자에게만 있었다. 6. 소크라테스 아내. 소크라테스가 철학자들 중에서 유명하다면 크산티페는 철학자의 아내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사람들은 크산티페가 남편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 크산티페가 없었다면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철학자가 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자는 가난뱅이의 대명사였다. 그래서 크산티페는 남편이 철학자라는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남편을 못살게 굴었다. 집안에서는 물론이고 밖에서까지 쫓아다니며 방해했다. 하루는 집에서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소크라테스가 들은 척도 안 하자 크산티페는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물을 퍼부어 버렸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다. 천둥이 친 다음에는 소나기가 오는 법이지. 또 크산티페가 남편을 뒤쫓아가 시장 한복판에서 옷을 마구 잡아당겨 찢은 일도 있었다. 소크라테스의 친구들이 크산티페를 비난했지만 그는 아내의 그런 행동을 잘 참았다.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었다. 당신은 아내의 잔소리를 어떻게 견딥니까?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도 귀에 익으면 괴로울 것이 없지요. 결과적으로는 크산티페의 의도와 정반대로 되어버렸다. 소크라테스가 철학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크산티페의 행동이 오히려 더 심오한 철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결혼에 대해 물었다. 선생님,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결혼하게. 온순한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사나운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테니. 크산티페가 악처가 아니었다는 의견도 있다. 남편의 사형 집행 소식을 들은 크산티페는 막내 아이를 품에 안고 급히 달려왔다. 그리고 형을 집행할 수 없을 정도로 울부짖으며 통곡했다. 7. 소크라테스의 유명세.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철학자로서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40살 무렵부터였다. 그의 친구이자 가장 열렬한 제자였던 카이레포는 델포이 신전을 찾아갔다. 아폴로 신이 다른 신에 비해 탁월한 예언 능력을 발휘한다는 소문을 들어서였다. 주변국의 권력자들도 전쟁의 승패를 미리 알기 위해
이 신전을 찾아왔다. 50살이 넘은 무녀가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롭다고 했다. 카이레포는 이 신탁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소크라테스에게 전했다. 하지만 신탁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크게 놀랐다. 그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신탁을 확인하기 위해 모두가 현명하다고 공인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참된 지혜를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것처럼 자만했다. 그들은 스스로 무지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평소 신전의 묘비 위에 새겨진 글, 너를 알라. 글을 외우고 다녔던 소크라테스는 적어도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 소크라테스에게 가장 현명한 아테네인이라는 신탁을 내린 이유였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유명한 교훈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오는 것이다. 8. 소크라테스 시대 아테네 정치와 사회 상황.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정신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는 패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친스파르타 인사와 반민주주의자 30명으로 구성된 과두 체제를 세워 공포 정치를 실시했다. 이들은 정권을 장악한 13개월 동안 아테네 인구의 5%를 살해하고 재산을 몰수했으며 페리클레스의 민주주의를 말살했다. 8달 만에 과두 정치가 무너지고 다시 민주제로 바뀌자 소크라테스의 정치적 기반이 무너졌다. 아테네 역사상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가 죽고 그 뒤를 이은 부정한 야심가들에게 소크라테스 같은 인물은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었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진리의 기초를 도덕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소크라테스를 없애버릴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첫째, 청년을 부패하게 만들고 둘째, 나라에서 인정하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다. 는 이유를 들어 소크라테스를 고소했다. 9. 독배를 마시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감옥에서 독이 든 잔을 마시고 안을 거닐다가 다리가 무겁다며 반드시 누웠다. 시종은 종종 소크라테스의 손과 발을 살펴보다가 발을 꼭 누르면서 물었다. 감각이 있나요? 소크라테스가 없다고 답하자 다리를 눌러보면서 몸이 식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신이 거의 다 식었을 때 소크라테스는 얼굴에 가렸던 천을 제치고 말했다.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에게 닭을 한 마리 비쳤네. 기억해두었다가 갚아주게. 잘 알았네. 그 밖에 다른 할 말은 없는가?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당시에는 누구든지 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감사의 뜻으로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 10.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마음.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은 나는 모든 병에서 다 나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혹 다른 의미로는 지난번 아스클레피오에게 빚진 것을 대신 갚아달라는 당부의 말이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죽는 순간에도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마음 둔 자였다.